아니 대표님, 저 도대체 급여 얼마로 설정해야 돼요? 대표님, 저 이렇게 급여 설정했더니 4대 보험료 소득세가 말도 안 되게 나가는데요. 자,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고민하시는 대표자의 급여 설정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법인 세팅해 드리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보통 대표님들이 본인 급여를 적정 수준보다 훨씬 낮게 세팅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이 급여를 너무 많이 높이게 되면 4대 보험료 소득세를 어마무시하게 내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법인 대표님들이 급여 책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4대 보험료 세금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급여를 너무 적게 받아버리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을 하거나 주식을 취득했을 때 500만 원 받는 데가 그 돈 너 어디서 났어? 하고 국세청에서 감시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이 PCI라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썼는지 얼마 벌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세청의 눈을 피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PCI 시스템을 사용해서 국세청에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거 소명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적절한 급여 세팅이 추후에 생길 이런 소명 문제까지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급여 세팅이 참 중요한데, 도대체 뭐가 적절한 기준인지,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어려운 게 너무 많은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가슴속에 이 급여 세팅에 관련 걱정을 품고 계셨던 대표님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에 앞서 제가 적정 급여 설정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급여를 많이 높여버리면 4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니까 보통 대표님들이 눈앞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4대 보험료를 최저세율로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본인 급여를 세팅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이 이런 4대 보험료 세금을 고려해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300만 원으로 급여를 세팅했다고 칩시다. 그럼 솔직히 300만 원으로 한 달 생활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시죠. 생활비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니까 급여를 낮게 측정하신 대표님들 대부분 법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법인카드 사용이 여간 깐깐한 게 아닙니다. 일단 공휴일이나 주말, 새벽 등 업무 외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사업장과 거리가 먼 곳에서도 사용 불가고 사치성 물품 구매 역시 불가합니다. 또 상품권 등 현금화가 쉬운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증빙자료를 내지 못한다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들어가서 처벌 대상이 되고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혹시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국세청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내가 내 월급을 아는데 무슨 돈이 나서 부동산을 취득했을까? 하고 막 쪼아댄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이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급여를 측정해서 국세청과 최대한 부딪힐 일 없게 하는 게 가장 특효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월급만 많이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4대 세금이 다 나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시다면 모든 세금에 이 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하시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그냥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근로소득이 대표님들이 책정할 급여 세율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급여를 설정할 때 이 세율 구간을 고려해서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급여가 연간 5천만 원일 때와 8,800만 원일 때 10%가 뛰고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일 때 10%가 또 뜁니다. 이건 또 뭘 의미를 할까요? 바로 이 세금 뛰는 구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거겠죠. 최대한 세금을 띄지 않는 구간 안에서 급여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배당을 보겠습니다. 배당은 주주로서의 권리인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회사 지분을 본인이 100% 가지고 있거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로서 권리를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배당은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게 철저히
이게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감이 오시겠죠? 맞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5.4% 세금을 떼기 때문에 바로 급여를 많이 책정해서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적정하게 배당을 받아서 분리시키는 게 바로 꿀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만약 배당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된다면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함이 되는 순간 바로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세금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시고 세금 구간이 뛰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배당금도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대표님께서 혼자 세팅하기에는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곁에 있으니 잘못 세팅된 급여를 추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으로 급여 컨설팅을 통해 세금을 절세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순이익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급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처하신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연봉 1억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분이었고 세금을 떼고 한 833만 원 정도 받았던 분인데 이 대표님이 회사의 순이익이 막 높아지면서 단기 순이익이 9억 정도 차이가 났던 회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바로 법인세 문제가 됐던 거죠. 제가 이 상황을 딱 보고 대표님의 연봉을 1억 정도 더 올리려고 컨설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연봉이 2억이라고 하면 세금 단순 계산했을 때는 40%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법인세는 22% 구간이었는데 급여를 올리니 법인세 절세가 가능해서 이 대표님이 부담해야 되는 세율은 13%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득세가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가 절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계산을 잘해서 세후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순이익이 9억까지 안 가고 1억 정도 나는데 하는 대표님들은 법인세 구간이 9%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적당하게 급여를 책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급여의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율이 점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책정하실 때 과세표를 보고 각자 적절한 구간으로 선택하셔서 급여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단기 순이익이 3억이다 이런 대표님들은 전문가의 분석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런 대표님들이 오시면 다양한 급여를 제시해 드리고 세금을 알려드리면 급여 설계를 해드리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 가족 경영을 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쓰고 있는 분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발생되는 세무적 리스크와 그걸 피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족을 직원으로 뒀다고 했을 때 국세청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질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이 컨설팅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봐온 많은 케이스들이 배우자분이나 자녀가 근무하지 않는데 일단 급여만 책정해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바로 세금 쪼개야 하니까 이렇게 급여를 책정해 두는 대표님들이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국세청의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없이 탈탈 털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이 근무했을 때 정말 근무를 했다는 근거 상세히 남겨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국세청은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제 그 배우자나 자녀가 정말 여기서 근무하는지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며칠 동안 사무실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소명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재택 많이 하니까 우선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재택근무 형식으로 SNS 마케팅을 해줬다던가 회계나 인사관리 등에서 근무를 했다던가 하는 것처럼 세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단톡방에 배우자나 자녀를 미리 초대해 둔다거나 업무 내용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역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제란에 도장 찍기 등의 방법으로 소명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또 요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법인 차량 같은 걸 부모님이 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임원으로 넣어두는 케이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임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회사 일에 고문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일을 해야지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육아용품에 관련된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어머님이 어린이집 원장이셨다.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실제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물품 제작에 있어서 어머님이 고문도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근거를 완벽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셔야지 소명할 수 있다는 말인 건데요. 사실 이익이 따라오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눈에 거슬리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에이 내가 뭐 세무조사 받을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정말 많으신데요. 보통 사업하면서 한 번쯤은 세무조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니 소명자료를 잘 준비를 하고 세무조사가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해도 내 리스크가 최대한 없게끔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잘 아끼고 전략적으로 급여를 계산하셔서 세금을 절세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건물주가 될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정리한 영상이 많거든요.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금 절세하면 건물주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득, 세금 낼 돈으로 사업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업 테크트리를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걸 최소화시키고 이 절세된 금액으로 예비 자금을 계속 축적해 두시는 겁니다. 보통 사업 확장을 하게 되면 시드머니라는 게 필요한데요. 보통 법인 이익이나 이 개인 사업자 이익으로 많이 사업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본금만 가지고 사업 확장을 하게 되면 한계라는 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로 편성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일반적인 대출을 사용하고 해서 사업 확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회사에 이익을 편성해 놓고 그 시드머니 그리고 플러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내 사업을 최대한 확장하고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매출 5억, 10억, 100억까지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거래처분 대표님들은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금 편성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법인의 이익이 있으면 일부는 내가 사업 확장하는데 사용할 거 준비해 놓고 일부는 내가 세금 낼 거, 일부는 내가 부동산 매입할 시드머니, 일부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보상금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거 내 거 챙겨올 수 있는 거 다 편성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나중에 5년, 10년 지나잖아요. 대표님 지금 통장에 돈 있으신가요? 없을걸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대표님 사업 성공과 내가 부자라는 로드맵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영상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영상 또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직접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건물을 매입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매입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두 사업에 다 투자하죠. 당연히 자본금이 없겠죠. 보통 99%가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본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익을 좀 편성해서 모아야 돼요. 이걸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건물을 본격적으로 매입할 시드머니가 확보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10억짜리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죠? 최소 30% 있어야겠죠. 그리고 취득로세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60에서 70%를 담보 비율로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죠? 자, 아무런 준비랑 세팅 없이 매입하게 되면 은행에서 금리 5에서 15% 고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리 경매에 입찰하고 낙찰됐다, 금매 물건이 나와서 내가 건물을 매입한다, 아니면 지금 바로 내 시드머니가 있어가지고 매입한다. 담보대출 어디서 실행하시죠? 보통 이금융권에서 실행을 합니다. 왜? 내가 준비 안 하고 하니까 5에서 15%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팅을 하고 준비하고 한다. 그러면 금리가 2에서 4%대 안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 담보 비율도 최대 80%에서 90%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고 건물주 했더니 야, 손해만 보고 돈 다 날렸어.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이자를 납부할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건물도 임차 사업만은 하는 그런 형태에서 많이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사업하고 있고 내가 매입한 건물에 들어가서 사업을 또 영위한다면 그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내가 생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매입하는 경우는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대표님의 급여 채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화 테크트리, 부동산 매입하는 방법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끝내면 정 대표가 아니죠. 알짜배기 꿀팁을 제가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 아마 모두 아실 이 퇴직금 제도, 이거 잘 사용하시면 정말 상상 초월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돈이 매달 급여로 가져가면 세금으로 다 뜯기지만 모아놓고 받게 되면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떼가지 않거든요. 이게 법인의 특혜 중 하나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10억이라는 금액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급여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40%의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세금은 약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려 30%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즉슨 퇴직금을 많이 모아서 한 번에 꺼내와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거 그냥 퇴직금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건 방법과 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밑에 댓글에 상담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면 퇴직금으로 절세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표님들의 월급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정급여 설정과 법카 사용, 그리고 배당과 급여를 나누는 전략법, 가족고용 관련 꿀팁들, 건물주, 사업하는 테크트리, 마지막으로 알짜배기 퇴직금 꿀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 혼자 스스로 세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대표님들은 저에게 급여 관련돼서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세무사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막 질문을 하세요. 아무래도 기장하는 세무사 분들은 소통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신경 쓰기가 정신없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급여 책정에 관련된 컨설팅은 물론 사업화 전략까지 다양한 세팅법들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머니해결사 정 대표는 우리 대표님들의 합법적인 세금 절세와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인생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성공 가는 길에 제가 함께 할 테니 오늘 내용도 대표님들께 많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보다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이뤄드리는 정 대표였습니다. 안녕.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